4월 13일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맨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놓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반도체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구성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정도 때부터 반도체 공정을 낸드 플래시 생산을 진행하겠다, 낸드 공장을 가동하겠다라는 것들이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4분기부터 생산을 한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보니까요, 그때쯤 돼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연준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반도체 공정이 4분기부터 돌아간다고 하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체크하는 게. 공정을 가동하려고 그러면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장비가 들어가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소재가 들어가서 수율을 한번 체크해 보고 나서 본격적인 가동은 4분기나 내년도 1분기부터 가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뭐 어저께 감산 뉴스 나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뭐 반도체 예를 들면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누가 삼성전자 사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장비 업체를 좀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큰 틀을 좀 잡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낸드를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서버용 전장용에 대한 부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은 아니야. 단지 사이클이 좀 존재할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조정의 이슈가 되고 빌미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돼서 주가 조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소비가 감소하게 된 거죠. 이자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니까. 뭐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으니 그만큼 소비는 감소하게 되어지겠죠. 그런 이유로 해서 주가도 많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뭐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적자를 보이는 기록까지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달까지 리포트 나온 건 한 12주 정도의 재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 8주 정도 언더베이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자, 그러고 나면 가격은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고가 감소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부품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내고량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다시 반등을 오면서 서서히 공급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삼성전자가 바보도 아닌데 4분기에 생산할 계획을 갖다가 지금 발표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더더욱이나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2분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뭡니까? 장비 들어가고 3분기에 들어가는 게 소재고 4분기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아주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언제쯤 투자해야 되는 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전자 언제 오른다고요? 적어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가동 시작하는 단계가 4분기 말 정도 돼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적어도 내년도 한 2, 3월 정도쯤에부터 시작이 되는 게 사이클의 시작이지 않을까. 주가의 저점을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달릴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예를 들면 100%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뭐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12만 원, 14만 원 가려고 하면 그 기간이 2년,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른 종목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정적인 투자? 뭐 글쎄요.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2년 기다리라고 하면 환장을 하죠. 저도 못해요. 그렇게 그런 투자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런 단계적으로 그럼 나 장비 샀다가 소재 샀다가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살게 이런 프로그램이 훨씬 더
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도 있고 뭐 서버용 뭐 들어가는 FCBGA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투자하고 수익도 내고 있다가 그쯤 돼서 여기서 좀 포트폴리오 좀 더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를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좀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반도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기가 먼저 움직여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나면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곳이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항상 먼저 이렇게 포인트로 좀 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뭐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웬만한 것들에 대한 시그널, 특히 전기 전자 부분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뭡니까? 오더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뭐 컴퓨터용 PCB도 다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선시그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가이던스 두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보면 4분기 정도 때부터 진행된다고 하면 올해 환율은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예를 들면 달러가 약세로 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서 그때까진 조금은 기다려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섣불나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들어가봤자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업앤다운 하겠죠. 별로 좋진 않겠죠. 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 뉴스에 나오게 되면 그럼 바로 뭐 삼성전자 사도 돼요. 이런 질문부터 하는데 이건 좀 스터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떠나서 그러면 장비 업체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 드린 게 지난주가요. 유니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종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괜찮겠죠.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유니셈이나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오르고 나서 멈췄어요. 그래서 한 2분기 말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나면 저는 솔브렌이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 이쪽을 좀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한 달, 두 달 가고 나면 그리고 4분기부터는 그땐 좀 빼야겠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또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투자에 임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부분은 이렇게 좀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게 올해 2023년도에선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이렇게 결정을 하면 물론 종목별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어쨌든 스타트가 어떻게 돼요? 장비,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완성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돼요. 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 지수도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좀 애매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지수 투자는 하면 안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분야를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수의 레벨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지수가 2600 넘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착안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적어도 2분기,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와 우리 2차 전지 이 분야가 어떻게 성장을 하냐,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 그다음에 리오프닝 분야 이런 것들 제가 중간중간 며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틈새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유튜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쉐어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